한 주간에 쏟아진 커피 뉴스 속에서 의미 있는 키워드를 뽑아내 얕은 시간을 가진 패널들이 대담하게 이야기해봅니다. 고품격 커피 방송 커피위크 140회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커피 만드는 마케터 위너입니다. 안녕하세요. 원두 속에서 헤엄치고 싶은 로빈입니다. 원주 다녀오셨다고요? 네, 아이 부모님 좀 뵙고 오느라고 고속도로에서 원래 휴게소는 한 번씩 꼭 들려서 핫도그를 사 먹거든요. 제가 네. 커피랑.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내립다 밟아서 갔다가 내립다 밟아서 왔어요. 당일치기로? 아 근데 뭐라 그래야 되지? 드라이브스루로 여행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신 것 같아서 토요일날 좀 늦게 출발했더니 차가 너무 막히더라고요. 아, 차가 좀 막혔어요? 네, 고속도로에는 차가 엄청 많았어요. 그 제2영동 타고 갔다 왔는데 날씨가 좋아서 다들 나가셨나 보다. 네, 뭐 거리에 돌아다니는 사람이 많다라기보다 차는 많더라고요. 통행량이. 네. 거기 서울도 이제 벚꽃 많이 폈죠? 네, 지금 뭐 봉오리가 많이 맺혀서 아직 떨어지는 건 아닌데 지금 막 피기 시작했어요. 아, 네, 그래요? 저번 주만 해도. 예. 제주도는 이제 막 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쯤 한 서울에 피기 시작했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2주 차이 나더라고요. 보니까 기온이. 네. 그래서 보통 보면은 막 비 오고 막 바람 불고 네. 그러면 지저분하게 막 떨어져 있는 모습들 많이 보일 텐데 음. 이게 저번 주에는 그런 모습은 아니고 이제 막 몽우리에서 터져서 정말 예쁠 때. 예. 음. 그래서 뭐 사무실 근처 그런 뭐 창밖으로 보이는 그런 모습 그리고 찻장 밖으로 차 타고 가면서 와 벚꽃이 폈구나 뭐 그 정도 느꼈죠. 저는 주말 동안에 요즘 좀 카페 투어를 많이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가보고 싶었는데 못 갔던 카페 좀 다녀왔고요. 제가 단톡방에 사진들 종종 올리고 있는데, 예, 그다음에 뭐 원두도 좀 샀고, 그래서 즐거운 커피 생활을 요즘 하고 있어요. 어떤가요? 제주도 커피 업계라 그래야 되나? 커피 쪽은? 코로나 영향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관광지 빼고는. 예, 이제 좀 어느 정도 뭐 회복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회복은 조금 있나? 아니고, 그런 아무래도 건 아니에요. 예. 제주가 청정 뭐 그런 이미지가 이제 강하잖아요. 상대적으로 다른 데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민들은 일단은 관광객들이 없는 곳은 좀 도민들의 발걸음이 좀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아, 그래요? 시내권에 있는, 그러니까 관광지와 좀 거리가 먼 뭐 동네 카페들 있잖아요. 이런데, 네네네. 예, 뭐 제가 사는 동네만 해도 이도동이라는 동네인데 여기에 관광객들이 올 일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동네 카페들은 손님들이 많아요. 예, 음식점이나 이런 데는. 근데 거기 저희 좀 멀리 관광지만 가도 손님들이 뭐 반토막 났다, 뭐 3분의 1 토막 났다, 뭐 이렇게 얘기는 들려오는데, 예, 적어도 도민들 있는 곳은 아닌 것 같아요. 거기서 느끼는 건 저거네요. 동네 장사는 되는데 관광지였던 곳은 이뭐 속된 말로 표현하자면 약간 뜨내기 손님들이라 그래야 되나? 한 번 오고 이제 마시는 분들 네.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네, 손님들이 많았던 곳에는 타격이 굉장히 크겠네요. 요거 그렇죠. 통해서 뭐 나쁘게 생각하면은 정말 망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것도 이제 대비가 필요하다라는 거를 좀 느끼면은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계속 이제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있으신 데라면. 예. 사실 제가 고민했던 부분이 뭐였냐면, 제가 만약에 카페를 차린다면 제주도에서 네. 관광지에 차릴 거냐, 그러니까 시외죠, 차릴 거냐, 그래서 대상을 관광객으로 할 거냐, 아니면 도민을 상대로 할 거냐라고 고민이 되겠네요. 고민을 했었는데, 네. 이런 코로나 사태,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은 상대적으로 타격을 그 관광지에 있는, 아니면은 그 관광객들이 많이 가는 카페가 타격을 많이 입는구나라는 그렇죠. 생각을 했었고요.
이게 근데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예전에 뭐 메르스 때도 그랬었을 거고 사스 때도 그랬을 거고 그리고 바로 직전에 이제 중국인 관광객들이 이제 대거로 안 빠져나갔을 들어왔을 때, 때도 그때도 그랬죠. 좀 타격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예견되어 있었던 거긴 한데 지금이 좀 많이 심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관광지에 있는 카페들은 상대적으로 가격대가 높잖아요. 그러면 이제 객단가가 굉장히 높은 편이라서 수익이 네. 많을 거라고 예상되지만 사실 또 이런 환경이 이런 상황이 닥쳐면 제일 먼저 타격받는 게 또 이쪽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네요. 이제 시내 쪽에 있는 거는 가격을 높일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꾸준한 단골들이 생기니까 이런 네.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음. 자, 공지 읽어주시죠. 커피위크는 여러분의 구독과 하트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팟빵에서 꼭 구독 버튼과 하트를 눌러주세요. 컨텐츠 제작을 지원하고 싶은 분들은 언제든지 팟빵 후원 페이지에서 정기 후원 그리고 일시 후원으로도 후원하실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해주시고 광고 제휴 문의는 mycoffeeweek@gmail.com으로 메일을 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랑 인스타그램 계정도 있으니까 많이 찾아주시고 유튜브는 지금 본물 터지듯이 올릴 예정이니까 기대해 주세요. 지금 곧 터져요? 이제? 네, 곧 터집니다. 네. 오늘 그래도 한 몇 분이 더 유튜브 구독해 주셨더라고요. 지금 음성 파일은 저희가 계속 올리고 있는데 네. 음성이 아니라 이제 영상으로도 이게 제가 고민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예. 양해 바랍니다. 그럼 뭐 어떻게 다음 주부터 좀 터지나요? 네, 다음 주부터 조금씩 터뜨려 볼게요. 예. 네. 2020 카페 살리기 프로젝트 로빈과 윤호가 여러분의 커피 사업을 응원합니다. 카페 예비 창업자 또는 카페를 운영하시는 분들을 위해 컨설팅을 해드립니다. 현재의 상황이나 앞으로의 계획을 메일로 보내주시면 방송을 통해 익명이 보장되는 오픈 컨설팅을 해드리겠습니다. 메일 주소는 mycoffeeweek@gmail.com입니다.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오픈 컨설팅 진행했잖아요. 네. 그 청취율이 꽤 많이 올라갔어요. 관심이 많이 있는 분야인가 봐요. 청취하고 있는 분들께서. 예. 저는 많이 사연 보내달라고 했을 때 네. 생각보다 많이 안 보내주셔가지고 관심이 좀 없으신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청취 재생 요청 수를 보니까 최근 들어서 한두 달 사이에는 제일 높았다? 높은 것 같아요. 올라가면 좋은 거죠. 지금 그러니까 뭐 청취자분들 조금 늘었고 다시 조금 빠지긴 했어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지금 3,500분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아까 보니까. 3,000 저희 700분 정도 갔다가 한 200분 정도 빠졌죠. 어디 가셨나요, 200분? 이게 팟빵에서 이벤트를 같이 하다 보니까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빠지시더라고요. 많이. 이벤트 기간이 지나면 빠지시더라고요. 네. 어쩔 수 없는 거니까요, 그거는. 제가 구글에 커피와 관련된 기사가 뜨면은 바로 이메일로 오도록 매일매일 세팅을 해놨거든요. 네. 그런데 어느 날 요 기사가 떠 있는 거예요. 네, 며칠 안 됐죠? 네, 며칠 안 됐죠.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충격적인 소식이 하나 있었고 그날 오후에 엄청나게 많은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어젠가? 이걸 해야지 하고 맘먹고 있는데 로비님이 또 이거 한번 해달라고 요청을 해주셔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 기사입니다. 자, 우리가 꽤 많이 얘기했어요. 이 기업에 대해서. 예. 중국 역사상 가장 빨리 유니콘 기업이 된 기업. 유니콘은 매출이 1조 이상 된 기업을 유니콘 기업이라고 해요. 중국에서. 예. 그리고 스타벅스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 하루에 새로 여는 점포 수가 8곳. 스타벅스는 1.7곳이래요. 그러면서
2017년 여성 창업자 첸지아가 세운 중국 커피 프랜차이즈 루이싱 커피. 우리 많이 얘기했잖아요. 이 루이싱 커피. 네. 중국의 스타벅스를 꿈꿨던 이 루이싱 커피가 수천억 원대의 매출을 부풀린 것으로 드러나서 시장에 충격을 줬다고 합니다. 아, 그러면서 이제 미국의 나스닥에 상장됐잖아요. 얼마 전에. 루이싱 커피 그렇죠. 주가가 이게 알려진 게 4월 2일이었거든요. 4월 2일 장중 최대 85% 폭락하면서 시가총액 6조 원이 그냥 그 자리에서 날아갔대요. 6조는 장난 아니죠.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단위의 그거 아닌가요, 돈이? 6조면 우리 커피 시장이 한 8조 되잖아요. 한국 커피 시장이. 그러니까 6조면 어마어마한 거죠. 네. 그럼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난 거냐? 이게 루이싱이 직접 보도자료를 낸 거예요. 그 이 일을 4월 2일 미국 증시 개장 직전에 보도자료를 냈어요. 그래서 지금도 루이싱에서? 네, 루이싱 사이트에 가보면 이 보도자료가 있습니다. 음, 루이지안 최고 운영 책임자와 하고요. 그다음에 임직원들이 지난해 2분기부터 4분기까지의 매출 22억 위안을 부풀렸고요. 이에 따른 지출과 비용도 조작을 했다고 보도자료를 냈어요. 이 회사가 그러니까 루이싱 커피가 지난해 1에서 3분기 매출이 29억 위안이었거든요. 29억 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은 5천억 정도 되는 돈인데 이거랑 거의 비슷한 22억 위안 정도를 부풀린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지금까지 알려진 매출의 절반 이상이 허위였다는 거예요. 알기 쉽게 말하면 그거를 루이싱에서 그거를 보도자료를 냈다는 네, 거죠? 냈어요. 그 뭐 의도가 있나 보네요. 그러면은. 더 큰일 나기 전에 밝힌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뭐 100만 원 매출했으면 200만 원 팔았다라고 이제 얘기한 건데 이제 규모가 이거는 뭐 5천억 원대니까 장난 아니죠. 그래서 아니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렇게 해서 떨어뜨려 놓은 다음에 그걸 또 엄청나게 또 매수를 해서 또 뭐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 얘기도 좀 있어요. 이따가 얘기해 볼게요. 보도자료에 또 이렇게 나왔어요. 루이싱 커피는 이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내부 조사를 했고 그다음에 관계자들한테 책임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모든 실적 발표를 무효로 하고요. 조사 후에 진짜 매출을 다시 공개하겠다고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식이 이제 들리자마자 이 회사의 나스닥 주가가 85%까지 떨어졌고요. 최종은 75% 떨어진 6.4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폭락 전날에는 이 시가총액이 얼마였냐면 약 66억 3천만 달러, 약 8조 1,760억 원이었는데 하룻밤 사이에 75%가 떨어지면서 49억 7천만 달러가 그냥 날아가 버렸대요. 6조 1,290억 원이. 이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개장과 동시에 투자자들이 이제 공포에 의한 매도, 이거를 패닉 세일이라고 하잖아요. 패닉 세일이 이어졌고요. 그래서 주가가 이제 폭락을 했죠. 폭락을 했고 이번 사건으로 중국 내부에서조차 자국 유니콘 기업의 가치에 대한 불신론까지 터져나왔을 정도라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난 거죠. 네. 우리 혹시 청취자분들 중에 루이싱 커피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루이싱 커피는 럭킹 커피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요. 네. 그 사슴 모양이 캐릭터예요. 그래서 2017년 얼마 안 됐어요. 2017년 중국의 커피 체인으로 시작했고요. 저렴한 가격이랑 편리한 주문 방식으로 서비스 출시부터 화제를 모았고 그다음에 2018년 한 해에만 싱가포르 국부 펀드인 싱가포르 투자청 하고요. 중국 국제자본공사 등으로부터 4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4,931억 원을 투자 유치를 받았죠. 그래서 중국 기업 역사상 최단 시간에 유니콘 기업이 되는 기업이 됐죠. 예. 네. 지난 1월에 루이싱 커피는 전 세계 매장 수 5,000곳을 돌파를 했고요. 이미 중국에서는 스타벅스를 제친 지는 꽤 됐죠. 4,300개인데 중국에는 꽤 됐고 그다음에 이 회사가 이제 지난해 4월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기업 공모에 IPO를 신청을 했고요. 기업 공개 신청을 했을 때 이 회사 이상하다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뭐 창업 후에 매달 평균 150억 이상의 손해를 봤다.
라는 그런 의구심에 대한 보도가 있었어요. 그 의구심에 대한 보도가 어떤 내용이었냐면 부실한 재무 구조에 대한 지적이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은 지난 2월에 미국 투자 리서치 기업 머디 워터스 리서치라는 그 회사에서 루이신 커피가 판매 가격, 마케팅 비용을 조작했다라는 89쪽짜리 보고서를 이미 공개를 했어요, 예전에. 근데도 이 회사는 끝까지 부인을 했죠. 부인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 조작 내용을 그 89쪽짜리 조작 보고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내용에는 루이신 커피는 무료 할인 쿠폰을 수시로 뿌렸다. 파산 공세를 벌이니 점포수 등 사업 규모는 금세 키웠지만 내실은 없었다. 라면서 이 보고서에는 루이신 커피는 63% 이상 고객들이 커피 한 잔에 15유안, 약 2,600원을 지불한다고 밝혔지만 진짜 조사를 해보니까 실제로는 잔당 12위안, 약 1,700원에 팔고 있었다라고 말을 했대요. 근데 이 조사를 보고를 발표했을 때도 루이신 커피는 아니다, 모든 내용이 다 조작됐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결과로 이제 중국 경제 매체 신랑 재경이라는 신문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번 사태로 미국 투자자들의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이어질 것이고 아마도 루이신 커피는 파산의 길에 접어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미스터리가 하나 있는데 그 월스트리트 월가 일부에서는 이 행사 가격 15달러짜리 풋옵션 가격이 이날 10배 폭등한 것과 관련해서 미리 매출 조작 사실을 알고 풋옵션을 사들인 자들도 있다는 얘기가 있대요. 그러니까 반대로 이제 떨어질 거를 예상하고 그 옵션 건 거잖아요, 주식시장에서.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풋옵션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파는 건가요? 풋옵션이? 그게 저도 자세하게는 지금 풋옵션이 그 개념인지 모르겠는데 뭐 혹시 주식 전문가 분께서 듣는다면은 나중에 댓글로 그게 맞다 아니다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게 있어요. 주식시장도 내가 샀을 때 기준보다 가치가 올라가면은 일단 돈을 버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방향성에 대해서 투자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떨어질 거야라고 아예 옵션을 걸어 놓으면은 이게 돈이 떨어지면 내가 돈을 버는 거예요. ETF 같은 건가요, 이게? 리버스 뭐 이런 것처럼? 예, 그래서 이게 올라갈 거야, 내려갈 거야 그 방향성에 걸 수 있는 계좌를 아마 옵션 쪽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옵션 계좌 개설을 위해서는 최소 몇 천만 원인가 있어야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제가 못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이게 지금 떨어질 거에 예상을 해서 그 10배짜리 풋옵션 그럼 가격이 엄청나게 거죠? 돈을 번 거예요. 예. 거의 예전에 뭐 IMF 막 그 서프라임 모기지로 막 그 당시에 돈을 벌었던 사람만큼 벌 수도 있는 거 아닐까 그냥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지켜보는데 그게 만약 예상만 가능했다면은 떨어지는 거에 베팅을 해서 그렇죠. 베팅하는 거죠. 그건 약간 도박 같은 건데 뭐 제가 생각하기엔 도박이에요. 예. 알고 있었다면은 그 충분히 가능한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었다고 하네요. 수상합니다. 네, 냄새가 나네요. 저희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된다. 이 루이신 커피 지켜보고 말씀을 드리겠다라 이야기를 했었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터지네요. 앞으로 이제 조사 결과를 또 발표한다니까 또 그때 내용 보고 얘기를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건 그냥 저희가 예측은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지금 매장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어요. 그쵸. 근데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만약에 파산을 하게 되면은 어떤 수순을 밟게 되나? 이 매장들은 뭐 다른 업체에서 인수를 하는 그런 수순을 밟을까요? 아마 그렇게 되겠죠. 판매를 하게 되겠죠. 이게 또 컨셉도 굉장히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괜찮잖아요. 예, 가격 면에서 마케팅을 뭐 어떻게 했다고 떠나서 브랜드는 잘 만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브랜딩을 잘하고 있었는데 이런 내부적인 문제, 그러니까 속이고 이게 결국에는 이중 장부를 썼다는 거잖아요. 진짜 매출이랑. 예. 그러니까 그런 어떤 경영에 대한 문제이지 브랜드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네. 예.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아마 그래도 기업 가치는 많이 떨어질 것 같긴 한데 네. 예.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네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처음에는 이제 기업한테 합병이 된다든지 기업 합병이 안 된다면
이런 신탁 회사에서 먼저 구매를 할 거고 그다음에 안정화시키고 기업 가치를 다시 올린 다음에 또 팔겠죠. 네. 뭐 투썸 플레이스 이런 게 판매한 것처럼. 예. 그렇네요. 자, 루이신 첫 소식은 이 루이신 커피에 대한 소식이었어요. 뭐 코로나 이슈에 맞춰서 이게 의도적으로 터뜨린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막 그냥 이것저것 막 추측을 해봤어요. 저도 루이싱 얘네 왜 이럴까 막 그런 생각도 했었었는데 예. 자세하게 정리해 주셔서 나중에 또 추후에 또 정리 한번 해서 알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